생방송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김보섭 FA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김보섭 FA입니다. 네, 자 중국의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 시간까지는 중국의 보안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죠. 오늘은 이 중국의 국방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방 산업은 다른 말로 이 방위 산업이라고도 하죠. 즉 무기를 개발하고 이 생산하는 분야를 말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렇게 생산한 무기들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합니다. 자, 예로부터 이 국방력은 곧 그 나라의 국력을 나타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싸움을 잘하는 나라들이 항상 이 강대국의 지위를 차지해 왔습니다. 힘이 강한 나라는 지배를 했고 또 약한 나라는 지배를 당해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 힘을 기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힘이 세고 이 덩치가 크면 주변에서 잘 넘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최용만한테 덤비지는 않죠. 네. 그리고 이렇게 애초에 전쟁을 억제시키는 것이 이 국방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점점 더 갈수록 이 강력한 무기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 문명에서의 이 국방력의 척도는 예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 무기도 같이 발전해 왔기 때문이죠. 이 장판구의 장비 같은 장수도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미사일 한 방이면 이 운동장 하나 정도는 그냥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이제 쏘는 쪽도 겁이 날 정도로 강력한 무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지금의 무기들은 이 나라 하나 쑥대만 만드는 것은 순식간의 일입니다. 네, 일본에 떨어졌던 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이 원자폭탄도 2차 세계대전을 한 번에 끝낼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지금은 더 대단하겠죠. 네, 그만큼 현대사회에서는 이렇게 최신식 무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방력이 달라집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미국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세상에서 미국을 이길 수 있는 건 외계인밖에 없다고 하죠. 네, 이런 압도적인 이 국방력 덕분에 미국은 그동안 이 국제사회에서의 이런 유리한 지위를 선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과 이런 싸워볼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럼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중국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과 소련에 비해서 수십 년은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1978년도 이 개혁 개방 이후로 중국은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냈죠. 그와 동시에 이 국방력에도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무려 연 15% 이상씩 국방비를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그 규모가 1조 211억 위안에 달합니다. 이거는 영국보다는 2배가 많고 우리나라보다는 4배가 많은 수준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중국은 이 해상 전력을 키우는데도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항공모함에 대응해서 중국도 2012년도부터는 이 항공모함 랴이닝호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6만 7천 톤으로 조금 작지만 또 새로운 9만 톤급의 항공모함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외에도 매년 고속정 등 핵잠수함 같은 그런 함선들을 도입하면서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은 이 군사의 현대화를 내세우면서 군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중국군의 단점은 기계가 노후화되었다는 것과 베트남 전쟁 이후로 전쟁 경험이 무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병력을 30만 명을 감축하면서 그걸로 이제 정예병을 키우고 그리고 최첨단 무기들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의 행보를 보면 여기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 지도자들 중에서도 국방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임 첫 해부터는 이 싸워서 이기는 게 강군이다라고 하면서 국방력을 강조했고요. 2013년도 전인대에서도 싸워서 이기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하면서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공식 석상에서 이런 비슷한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시진핑 주석은 이렇게 국방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중국이 국방력을 키우는 이유는 당연히 미국 때문입니다.
중국이 최근에 뭐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의 뭐 여러 가지 분쟁의 중심이 되어 있는데 번번이 미국이 거기 개입을 하면서 중국에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는 네, 이 중국이 가장 예민해하던 그 하나의 중국까지 건드렸습니다. 대만 총통과 통화를 했던 것은 중국을 가장 열받게 했던 것이었죠. 네, 그리고 이 설상가상으로 이게 사드 배치 문제가 여기에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이미 아시아권에서는 이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의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 탈냉전 이후로 가장 고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또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네. 사실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중국은 이 중원을 군림하던 패자였습니다. 네. 근데 이 19세기 산업화에 뒤처지면서 다른 서구 열강들이나 일본에게 침략을 당했죠. 심지어는 반식민지까지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건 자존심 강한 중화한 인민들에게는 치욕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떨어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따라잡아야 되고, 그러면 또 이 국방력을 키워야 된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 주변국들에 대한 중국의 횡포는 거의 깡패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중국이 벌이고 있는 분쟁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문제입니다. 이게 금방 해결될 거라는 거는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얼어붙은 이런 분위기도 금방 가라앉을 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가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중국을 또 열받게 하는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방위산업 오히려 이런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빛을 발하죠. 1차 세계대전만 보더라도 네, 전 세계가 초토화됐을 때 미국은 무기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이 시진핑의 의지를 보면 네, 중국의 국방산업은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이 중국의 국방산업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중국 국방산업과 관련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추천 성강통 오늘 하나금융투자의 김보섭 FA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